요즘 들어 재물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돈의 흐름이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무심코 집에 두셨던 물건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집안에 두고 있지만 재물운을 막아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런 물건들을 치우니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집안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로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까워서 깨진 그릇도 계속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은 복이 새 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밥그릇이나 국그릇처럼 음식을 담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집안의 재물운도 함께 깨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40년 된 밥그릇을 아끼셨는데 그릇 가장자리가 여러 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새 그릇을 사드려도 정들었다며 계속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댁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돈이 생겨도 금방 나가고 사업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몰래 그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으로 바꿨더니 신기하게도 아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깨진 그릇이 왜 재물운을 막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릇이 온전해야 복도 온전히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의 복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진 그릇을 쓰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손님 접대할 때도 창피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결국 일도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그릇에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금이라도 있으면 그 틈으로 복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제사 그릇이나 명절에 쓰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조상님들도 섭섭해 하신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깨진 그릇을 올리면 조상님들이 내 후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하고 서운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찻잔이나 머그컵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 쓰는 찻잔에 금이 가면 매일매일 조금씩 운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손잡이가 깨진 컵은 더 위험합니다. 손잡이가 떨어지면 손님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깨진 컵을 계속 쓰다가 손님이 뚝 끊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바로 버리시고 새 그릇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릇을 버릴 때는 신문지에 싸서 버리시면 좋고 가능하면 새 그릇을 살 때는 흰색이나 금색 무늬가 있는 걸로 고르십시오. 이런 색깔이 재물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그릇을 사면 처음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쌀을 한 줌 넣어두었다가 버리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에 복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식물이나 말라 죽은 화분입니다. 식물이 시들어 죽으면 음기가 모인다고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들었다고 죽은 화분을 계속 두셨는데 제가 치우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시던 고무나무가 있었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는데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실제로 죽은 식물을 두면 집안 공기도 나빠집니다.
썩은 뿌리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벌레도 꼬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특히 침실에 죽은 화분을 두면 악몽을 꾸거나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른 꽃도 좋지 않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나 조화도 가능하면 두지 마십시오. 죽은 것을 장식으로 두는 건 죽은 기운을 집안에 들이는 거랑 같습니다. 특히 결혼식 부케를 말려서 간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든 꽃은 시든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키우던 화분이라고 죽은 채로 10년을 모셨는데 그 집은 늘 음산하고 가족들도 자주 아팠습니다. 나중에 스님의 조언을 듣고 화분을 정리하고 새 식물을 심었더니 집안이 환해지고 가족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려우시면 차라리 예쁜 꽃병이나 장식품을 두는 게 낫습니다. 정식물을 키우고 싶으시면 생명력이 강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추천합니다.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 특히 금전수나 행운목 같은 식물은 이름처럼 돈과 행운을 부른다고 하니 한번 키워보십시오. 세 번째는 낡고 찢어진 옷들입니다. 옷장에 10년, 20년 된 옷들이 그대로 있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입겠지 하면서 모아두신 옷들 말입니다. 특히 구멍나고 해진 옷들은 가난의 기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제 큰어머니는 6.25 전쟁 때 피난 가면서 입었던 옷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옷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낡은 옷에는 과거의 한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옷들을 간직하면 그 시절의 가난과 고통도 함께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을 50년 동안 장롱에 모셔두셨는데 그 한복에는 시집살이의 서름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복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에 우울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설득해서 한복을 정리했더니 할머니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찢어진 옷으로는 복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속옷이 낡았는데도 계속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속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옷이니까 항상 깨끗하고 튼튼한 걸로 입으십시오. 낡은 속옷을 입으면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남이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새 속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양말에 구멍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만 신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구멍난 양말로는 복이 발끝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면 더 안 좋습니다. 엄지발가락은 우리 몸의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가 뚫리면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단추가 떨어진 옷, 지퍼가 고장난 옷도 빨리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단추가 떨어진 옷을 입으면 인연도 끊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추 떨어진 셔츠를 입고 면접 보러 간 청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이면 큰 불운이 됩니다. 입지 않는 옷들은 깨끗이 정리해서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거나 버리십시오. 특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옷장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새로운 옷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상징하는데 멈춘 시계는 운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회중시계가 있었는데 고장났는데도
유품이니까 하면서 계속 걸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계속 안 풀렸습니다. 시계가 멈추면 그 집의 시간도 멈춘다고 합니다. 발전이 없고 정체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계가 12시에 멈춰 있으면 더 안 좋습니다. 12시는 하루의 끝이자 시작인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계 수리하는 분께 여쭤보니 멈춘 시계는 시간도 멈추고 운도 멈춘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오래된 시계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벽시계든 손목시계든 작동하지 않는 시계는 바로 고치거나 버려야 합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은 사무실에 큰 벽시계가 있었는데 고장 났는데도 장식용이니까 하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회사 실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계를 바꿨더니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안방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정체된다고 하니 주의하십시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곳이고 안방은 부부가 쉬는 곳인데 이런 중요한 공간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가족 운도 막히고 부부 사이도 소원해진다고 합니다.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니면 그 사람의 시간도 멈춥니다. 약속에 늦고 기회를 놓치고 타이밍이 안 맞게 됩니다. 특히 비싼 명품 시계라고 고장났는데도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차라리 싼 시계라도 잘 작동하는 걸 차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시계를 점검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창고에 버려둔 탁상시계, 서랍 속 오래된 손목시계 등 고장난 시계가 5개나 있더군요. 다 버리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쓰지 않는 빈 지갑이나 낡은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을 담는 그릇인데 구멍 나거나 찢어진 지갑을 쓰면 돈이 새 나간다고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40년 된 지갑을 쓰셨는데 지갑 모서리가 다 헤어지고 지퍼도 고장 났는데 아직 쓸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돈이 모자라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지갑을 쓰면 돈도 낡아 보입니다. 새 지갑에는 새 돈이 들어오고 낡은 지갑에는 낡은 돈만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갑이 너무 낡으면 돈을 꺼낼 때도 창피하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돈을 벌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새 지갑을 선물해 드렸더니 처음엔 멀쩡한 걸 왜 바꾸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바꿔드렸더니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상하게 요즘 돈이 잘 안 나가더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새 지갑을 쓰니 돈을 더 아끼게 되고 관리도 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빈 지갑을 집안에 여기저기 두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쓰던 지갑 선물 받았는데 안 쓰는 지갑 등을 서랍에 모아두신 분들 많으시지요? 이런 빈 지갑들이 진짜 지갑에 돈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쓰지 않는 지갑은 다 버리십시오. 특히 동전만 가득한 지갑도 좋지 않습니다. 동전은 작은 돈이니까 동전만 있으면 작은 돈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갑에는 항상 지폐를 넣어두시고 동전은 따로 동전 지갑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지갑에 영수증이나 쿠폰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안 됩니다. 지갑이 어지러우면 돈의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지갑을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화려한 무늬나 요란한 색깔은 피하십시오. 돈은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또 지갑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돈이 편안하게 들어있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접히는 지갑보다는 장지갑이 더 좋다고 합니다. 돈이 구겨지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갑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갈색, 금색 지갑이 돈을 부른다고 합니다. 빨간색 지갑은 돈이 불처럼 빨리 나간다고 하니 피하십시오. 그리고 지갑 안에는 항상 새 돈 한 장이라도 넣어두십시오. 시돈이 있어야 돈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지갑은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6번째는 깨진 거울이나 녹슨 거울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인데 깨지거나 녹슬면 나쁜 기운만 반사한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 100년 된 경대가 있었는데 거울에 금이 여러 개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상님들이 쓰시던 거라 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깨진 거울을 보면 깨진 모습이 비칩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자신도 깨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거울이 깨져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인데 깨진 거울에 비친 모습은 온전한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거울 앞에만 서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깨진 거울은 보는 사람의 운을 깨뜨린다고 하더군요. 특히 얼굴이 여러 조각으로 보이는 깨진 거울은 정말 불길하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설득해서 그 거울을 버리고 새 거울로 바꿨더니 할머니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녹슨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 녹슬면 비치는 모습도 흐릿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거울을 보면 자신의 미래도 흐릿하고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거울이 녹슬어 있으면 건강운이 나빠진다고 하니 주의하십시오. 화장대 거울이나 현관 거울이 깨져 있으면 바로 바꿔주십시오. 현관 거울은 특히 중요한데 들어오는 손님이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울이니까요. 깨지거나 더러운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운도 안 좋아집니다. 거울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특히 안 좋습니다.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또 부부 침실에 거울이 많으면 제3자가 끼어든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거울은 꼭 필요한 곳에만 두되 침대가 비치지 않는 위치에 두십시오. 또 거울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거울이 많으면 기운이 산란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특히 거울끼리 마주보게 두면 안 됩니다. 거울이 서로 반사하면서 기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거울은 필요한 곳에만 두시고 항상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거울에 먼지가 쌓이거나 지문이 묻어 있으면 운도 흐려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깨끗이 닦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거울이 깨끗하고 밝아야 좋은 기운도 집안에 머무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쓰레기와 먼지가 쌓인 곳입니다. 특히 침대 밑이나 장롱 뒤처럼 잘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쌓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사 갈 때 침대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동전, 볼펜, 심지어 곰팡이, 핀 빵 조각까지 있더군요. 그때 왜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알겠더군요. 침대 밑은 우리가 자는 동안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면 나쁜 기운이 쌓입니다. 자는 동안 그 나쁜 기운을 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먼지는 재물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돈도 못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면 나쁜 기운이 고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그 나쁜 기운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또 신발장이 지저분하거나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도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발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신발은 밖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들어오는데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쁜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신발장 안에 신지 않는 신발이 가득하면 더 안 좋습니다. 낡은 신발, 구멍난 신발은 바로 버리십시오. 특히 밑창이 닳아서 구멍난 신발은 절대 신으면 안 됩니다. 발바닥으로 복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냉장고 위나 장롱 위처럼 높은 곳에 쌓인 먼지도 조심하십시오. 먼지가 내려앉으면서 좋은 기운도 함께 눌러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석구석, 특히 변기 뒤쪽이나 세면대, 밑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화장실이 더러우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물이 흐르는 곳인데 동양에서는 물을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더러우면 돈도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변기 주변이 더러우면 재물이 변기로 빠져나간다고 하니 항상 깨끗이 유지하십시오. 변기 뚜껑도 항상 닫아두는 게 좋습니다. 싱크대 배수구도 중요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는 재물운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집안의 재물 흐름도 막힌다는 뜻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설거지 후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배수구를 청소합니다. 깨끗해진 후로는 정말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곳이 에어컨이나 선풍기입니다. 여기에 먼지가 쌓이면 그 먼지가 바람을 타고 온 집안에 퍼집니다. 나쁜 기운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것입니다. 특히 에어컨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더러운 필터로 나오는 바람은 건강에도 안 좋고 운에도 안 좋습니다. 책장도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책 위에 쌓인 먼지는 지혜를 가린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책장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먼지 쌓인 책을 보면 머리도 먼지처럼 흐려진다고 합니다. 창문틀이나 창틀도 자주 닦아 주십시오. 창문은 밖을 내다보는 곳인데 여기가 더러우면 미래도 흐릿해 보입니다. 특히 거미줄이 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미줄은 기회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현관은 항상 정리정돈해 주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니까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두지 마십시오.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들어오는 복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제 재물운을 부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니까요.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면 좋습니다. 또 주방도 중요합니다. 싱크대를 깨끗이 하고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십시오. 물이 고여 있으면 재물도 고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빛이 잘 들어오게 하십시오. 커튼을 자주 열어 햇빛을 드리고 어두운 곳이 없도록 조명을 밝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습한 곳에는 좋은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열어두면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북쪽에 금전운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십시오. 돼지 저금통이나 금색 장식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항상 정리해서 깔끔하게 사용하십시오. 영수증이나 쓸데없는 카드로 가득 찬 지갑에는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집안에 싸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고 웃음이 많은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해도 매일 싸우고 불평하면 좋은 기운이 도망가 버립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최고의 풍수입니다. 집안을 정리하실 때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옷장, 내일은 주방,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발견하실 텐데,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에 얽매이지 않을 때 더 큰 복이 들어온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사는 건 우리 건강과 마음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집에서는 마음도 어지럽고 깨끗한 집에서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물건들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있다면 이번에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